반갑습니다. 오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로드맵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찍고 있는데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마케팅의 체계를 잡으시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광고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검색할 때 사용하는 이 검색 엔진의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로 검색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이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는 네이버가 절대적인 1등이지만 점유율은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 구글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다음은 2등에서 3등으로 내려간 이후에 검색 엔진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를 한다 라고 하면 네이버 아니면 구글 이 두 가지만 고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할 것인가, 이게 검색 광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온라인 광고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광고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미닷컴에서 온라인 광고를 검색했더니 클릭당 87,000원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고요. 2등이 28,000원, 3등이 11,000원, 뭐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대략 봤을 때는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 돼야 이곳에 노출이 됩니다. 반면에 온라인 광고 비용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단가를 비교해 보면 7,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어떤 업체가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7만원 넣은 좀 기이한 현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0원에서 만원 정도면 1위에서 3위 사이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 비용,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온라인 광고 비용에 대비해서 온라인 광고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더 성과가 좋으니까 더 성과 좋은 곳에 더 많이 광고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색 광고는 광고의 소재도 중요하고 순위도 중요하지만 화면같이 온라인 광고를 할 것이냐 온라인 광고 비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할 것이냐가 광고 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매출을 만드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의원에 마케팅을 도와드렸을 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바로 아기 열날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아기 열날대가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많은 엄마들이 검색하는 인기 키워드였습니다. 이 키워드의 광고 단가도 뭐 1위가 580원이고 2위가 210원이니까 전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마케팅을 했는데, 문제는 아기 열날대를 검색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지만 정작 이곳에 있는 한의원에서는 진료를 본다거나 한약을 구매한다거나 전화를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고 정보만 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기 열날대 같은 키워드는 조회수 대비해서 광고비도 저렴하고 관련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매출이 안 오르는 거죠. 요런 키워드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 광고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키워드가 굉장히 저렴해. 그리고 관련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해. 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 자, 그래서 돈을 벌었느냐,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이 키워드는 정말 좋은 키워드지만 돈을 못 벌었어 라고 하면은 이런 아기 열날대 이런 키워드는 버려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 업체가 이런 걸 저에게 문의하셨습니다. 본인이 건어물 장사를 하는데 뭐 마른 오징어, 건어물, 쥐포 이런 걸로 광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였어. 그래서 좀 색다른 키워드가 없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건어물을 누가 많이 먹지? 맥주 안주와 관련돼서 집에서 맥주 안주 추천, 간단한 맥주 안주, 편의점 맥주 안주 등등등등, 혹은 혼술 안주와 같이 뭔가 술과 엮어서 키워드를 찾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렇게 진행했고, 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하고 나니까 젊은 층들의 구매가 증가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는
어떤 키워드로 하느냐가 광고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통합 검색의 성과가 가장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점유율 1등이고 아마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니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와인바 창업을 검색했더니 이런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와인바 창업을 검색하신 분들은 와인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요리 관련돼서 궁금해서 이렇게 블로그를 보다가 하단에 와인바 창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 라고 하면은 난 요리 궁금해서 왔는데 웬 와인바 창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계식 키보드를 검색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는 기계식 키보드를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강력한 구매 욕구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스피커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하단에 기계식 키보드 광고가 나왔어 라고 하면 연이어서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통합 검색에 노출되는 이 키워드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에서는 3개에서 5개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여기 파워링크 더보기를 클릭을 해서 그리고 정보를 찾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통합 검색에 노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1, 2, 3, 4 4개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4위와 5위에는 광고 순위를 정하는 입찰당 단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4위는 통합 검색에 노출이 되고 5위는 통합 검색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통합 검색에 광고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광고의 과금 방식은 CPC입니다. 그러니까 클릭하면 돈이 나가고요. 요 클릭할 때 얼마의 돈이 나가느냐, 요게 곧 CPC 단가입니다. 지금 1위 하고 있는 업체가 클릭당 단가를 제일 비싸게 하고 있고요. 기계식 키보드는 한성컴퓨터, 요 놈이 제일 저렴한 입찰 단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알 수 없지만 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들을 대략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찌미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검색을 하면 대략 모바일은 클릭당 2,100원이 1위고요. 1,130원이 2위, 3위는 770원 정도 합니다. 요게 바로 요 파워링크의 순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4위인 한성컴퓨터가 650원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나는 3위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클릭당 지불하는 입찰 단가를 650원이 아니라 3위인 770원보다 높게, 뭐 예를 들면 780원, 790원 요렇게 높여주면 3위와 4위의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광고비가 어떻게 나가느냐, 클릭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1개를 하든 키워드를 2개를 하든 키워드를 100개를 하든 총 몇 클릭이 일어났느냐가 결국에 광고 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드를 많이 가진다고 돈을 많이 내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적게 가진다고 광고비가 적게 나가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하루에 얼마의 광고비를 쓸 거야 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이 돈을 어떤 키워드로 쓸 거냐, 광고를 할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광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돈은 내가 하루에 얼마 쓸 것을 정할 수 있으니 이 돈을 어떤 키워드로 몇 위에 노출시킬 거냐, 요게 광고 성과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색 광고는 예전에는 주로 텍스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요게 변하다 보니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요.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도 이렇게 광고 소재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하는 건 이런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객룩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노출되거나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텍스트가 검색 광고의 뭐 대부분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가 보편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동영상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다른 컨텐츠들도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형적인 검색 광고 상품을 출시하는 곳은 네이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검색 광고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장 선도하는 곳은 네이버입니다. 구글은 지금도 뭐 웬만하면 다 텍스트가 중심인데 네이버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네이버 중심으로 뭔가 검색 광고를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 광고는 다양한 웹페이지나 앱에 노출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언론사 기사 안에 이렇게 이미지로 된 국비 지원 관련 광고가 나오고 하단에도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도 상단에 광고가 뜨고요. 하단에 우리 아이 얼마나 클까 광고가 뜨고요. 본문에도 광고가 뜨고요. 여기에도 광고가 뜨고요. 하단에 광고가 뜹니다. 가만히 보면 언론 기사에 이런 배너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에 보면 이렇게 배너 광고 있고요. 게시글 하단에도 이렇게 광고가 뜹니다. 구석구석에 다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무료로 보는 컨텐츠들의 대부분의 지면에 이 배너 광고가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배너 광고가 몇 개 안 떴을 때는 이 매체가 신뢰도가 있으니 이 광고 역시 신뢰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A 매체든 B 매체든 광고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다양한 노출 영역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40대 남자인데 서울 사는 사람한테 노출시키고 싶어. 역시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하죠. 이렇게 정확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40대 남자가 많이 모여있는 매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일단 물량이야.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어. 라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역시 매체가 많아야 이 물량 공세가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사용자들이 모이는 매체들을 이 광고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느냐가 배너 광고의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내느냐? 일단 앞에 검색 광고와 마찬가지로 클릭할 때 돈을 내는 이런 광고도 있고요. 1000회 노출됐을 때 얼마를 달라 라고 하는 광고 상품도 있습니다. 1000회 노출당 과금을 CPM 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타겟팅을 하고 싶을 때는 이 CPC 클릭하면 돈 나가는 요 광고 많이 하고요. 물량 공세의 경우는 일단 많이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출당 과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광고 네트워크에서 둘 다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에 따라서 클릭당 과금이냐 노출당 과금이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낚싯대 광고야 라고 하면 20대 여성이 낚싯대 광고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 높지 않겠죠. 그러면 딱 40대 이상의 남자가 낚싯대 광고야. 그러면 거기에 타겟팅해서 광고가 나가야 되겠고요. 20대 여성분이 낚싯대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은 드무니 관심 있는 사람들만 클릭해 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반면에 이벤트에만 참여하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20대도 관심 있을 수 있고 30대, 40대, 50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 이런 광고 소재의 경우는 일단 보면 대부분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클릭하면 나가는 CPC보다는 일단 노출을 많이 시키는 이 CPM 광고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C 과금의 단가가 높아지면 입찰가가 높아지면 노출이 더 많이 되고요. 1000회 노출당 과금이 많은 건 역시 빨리 많이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입찰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노출량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 광고는 보시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가 좀 더 자극적이니까 PC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모 언론사의 기사 영역에 들어왔는데 대략만 보셔도 광고가 엄청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도 이미지가 있고 광고도 이미지고 이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눈에 더 띄게끔 구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는 기사에
들어왔더니 우와 광고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X를 닫으면 비로소 기사가 나오는데 와 이게 양쪽에 광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단에도 광고가 있고 사이드에도 광고가 있고 본문에도 광고가 있고 와 진짜 광고에 쌓여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사 안에 이미지가 많은데 이미지로 된 광고가 나오니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노출시킬까?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사진과 자극적인 멘트로 광고 이미지를 구성하느냐? 이게 배너 광고의 클릭률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광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 광고가 노출이 됐는데 주목도가 떨어져서 클릭이 안 돼. 아하. 그러면 광고 성과가 없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자극적으로 구성을 해서 클릭이 돼. 그러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비중을 높이니까 광고 성과의 관심도는 성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를 하다 보면 자꾸 자극적인 이미지, 뭐 자극적이라고 해서 노출만 자극적인 게 아니라 뭐 금액도 자극적일 수 있고요. 세일을 엄청 파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은품을 엄청 파격적인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하면 맥북 에어를 준다 라고 하면 일단 주목도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검색 광고와는 좀 다르죠. 여기는 자극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동영상들을 소재로 하는 배너 광고들이 역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동영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다고 좀 고생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구성된 광고들을 최근에 많이 노출시키고 있고요. 일단 이미지에 비해서는 화면같이 확실히 주목도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광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동영상이 이미지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는 신규 방문자에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홈페이지에 왔다 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노출시키는 이 리타게팅인가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장 큰 광고 네트워크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이고요. 카카오, 네이버 등등등 국내 포털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위에 하와이 항공 광고도 있고요. 중간에 한우 툭불 4인분 광고가 있는데 이게 어느 광고인지 보려면 우측 상단에 느낌표랑 X가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면 구글 광고야. 위에다 한번 눌러볼까요? 위에도 구글 광고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지면에 구글 광고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 중에 적어도 5개 중 1개 정도는 다 구글 광고가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상당한 같이 광고가 노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요. 카카오톡도 상단에 이렇게 광고가 있고 더보기 하단에도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배너 광고가 있고 사실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곳에 광고를 노출시킨다 라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의 배너 광고의 특징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지면에 비교적 깔끔하게 노출된다. 그러니까 구글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도 높게 더 예쁘게 잘 노출시켜 줄게 요거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배너 광고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애플과 구글에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안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애플은 iOS 16.5부터 광고에 필요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게 했더니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 개인정보를 기업이 광고하는데 못 쓰게끔 다 했겠죠. 구글도 2023년부터 쿠키라는 기능으로 광고하던 걸 끊어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리타게팅이라던가 광고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노출되는 광고 등등등등 다양한 광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애플은 애플을 통해서 광고를 했던 많은 업체들이 배너 광고의 성과가 하락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글도 이런 전철을 봤을 때는 당연히 광고 성과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는 많은 곳에 노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지만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네이티브 애드, 그러니까 기사인 것 같으면서도 광고 같은 요런 광고 상품들이 나왔는데요.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이미지 광고가 아니라 요런 거 있죠. 나의 미래 배우자 얼굴 예측하기, 디스크 허리 협착증 어쩌고저쩌고, 약간 기사 같은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임플란트 못한 40대를 찾습니다. 쪼글쪼글한 피부 탱탱하게 해준 이것, 얼굴 주름 걱정 샥. 보시면 기사 같아요. 클릭하면 역시 이 기사인가? 광고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이미지들의 경쟁 구도에서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내면서 뭔가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엄청 좋아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도 정도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NS 광고 말씀드립니다. SNS 광고라고 하면 뭐 여러가지 SNS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요 세 가지가 주요 SNS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SNS들의 특징은 사용자의 패턴, 사용자의 정보, 사용자의 행동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서 이 사용자에게는 이 광고가 어울릴 것 같아 요렇게 정확하게 타겟해서 노출시키는 요것이 SNS 광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는 사실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하지만 검색 광고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다양한 광고 상품 중에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배너 광고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배너 광고가 얻을 수 없는 SNS를 통한 사용자 정보 획득 및 게시글 행동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 현재 알려진 걸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결혼 유무, 관심사, 그리고 친구들의 성향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SNS가 추출하는 정보는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SNS가 가공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 이게 SNS 광고의 가장 핵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고 과금 방식은 클릭할 때 돈 나가게 하느냐 아니면 1000회 노출에 얼마의 돈을 내느냐, 이런 CPC, CPM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입찰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출량이 많은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피드에 노출되는 요 광고 이렇게 홈피드 상단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 이게 입찰가가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NS 광고는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다양한 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배너 광고와 같이 클릭하면 내 홈페이지로 가는 이런 광고 소재를 광고하느냐 아니면 진짜 인스타그램 게시글 같은 광고를 광고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미지로 광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 비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인지 텍스트인지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의 틀을 깨는 형식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제가 얘를 클릭을 하면 당연히 웹페이지로 가겠죠. 얘도 클릭을 하면 웹페이지나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고 뜨죠. 그런데 화면같이 프로필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유도하는, 여기도 클릭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내 홈페이지로 많이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을 키우기 위해서 게시글 같은 광고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등등 다양한 형태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SNS 광고는 두 가지가 고민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을 키우려고 광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배너 광고와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내 홈페이지로 유입시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SNS 채널 키워봤자 내가 인플루언서 같은 큰 파워를 가지는 것도 아니니 그냥 홈페이지 유입량을 늘리기 위한 광고 채널로서 활용을 하자, 요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그런 자연적인 노출량, 오가닉 유입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거 어차피 돈 들여서 키워봤자 소용이 없네, 그냥 광고만 하지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광고의 방식은 신규 방문자 그리고 재방문자,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 온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노출시키는 요런 광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에서는 할 수 없는 내 고객의 DB와 SNS의 고객 DB를 맞춰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꼭 노출시키고 싶은 고객한테만 광고를 노출시키는 요런 맞춤 타겟팅 광고, 요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렇게 한 팀이잖아요. 요렇게 묶어서 하는 광고 플랫폼과 틱톡 가장 인기 플랫폼이고, 약간은 페이북은 좀 지고 있고 거의 인스타 위주로 광고 많이 하시고 있다, 요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너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개인정보 이슈가 여기도 동일하게 있고요. 배너 광고는 사실은 고객 타겟팅을 엄청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SNS 광고는 고객 타겟팅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는 광고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플과 구글에서 이 개인정보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게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랫폼입니다. 뭐 틱톡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성과가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이 광고 플랫폼 자체에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검색 광고는 키워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타겟팅이지만 검색을 하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될 만한데 저렴하면서 광고 성과가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기 키워드일수록 굉장히 비싼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키워드는 1위인 업체가 미쳤는지 7만원의 입찰가, 67,190원의 입찰가를 내고 있습니다. 2위가 3만원, 2만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죠. 그 미친 업체가 누군지 보면 이 업체네요. 너무 비싸. 저는 오신의학교 정기 구독 비용이 29,990원이잖아요. 이 광고는 못하는 거죠. 왜냐면 클릭하면 7만원이 나간다. 이거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뽑아서 노출시키는 것, 이게 검색 광고를 잘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보통 단가 대비해서 가장 많은 노출량을 보이는 곳은 배너 광고입니다. 보셨다시피 하나의 기사에도 수많은 광고들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짧은 기간에 이 광고 소재를 쉽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뭐 무료 이벤트라던가 할인 엄청 때린다라던가 혹은 사은품을 뭐 준다라던가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확하게 배너 광고를 노출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매력적인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많이 노출시킨다, 요게 배너 광고의 현재 전체적인 전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SNS 광고는 배너 광고보다 정확한 타겟팅을 가지고 있고 검색 광고보다는 좀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성과 역시도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요 사이에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검색 광고는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니까 굉장히 정확한 타겟팅이 되지만 비용이 비교적 비싸고 검색을 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은 노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배너 광고는 짧은 시간에 노출량을 엄청나게 확보하기엔 너무 좋은데 광고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타겟팅이 힘들기 때문에 저렴한데 성과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SNS 광고는 그 사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한 타겟팅이 되고 그리고 PD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다. 금액도 중간쯤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광고 집행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한 특징들 쫘라락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검색 광고는 검색할 때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쉽게 나를 찾을 수가 있어,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사용자,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하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는가,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겠죠? 테스트 후에 이거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키워드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이 키워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상위에 안정적인 노출
노출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용자들이 검색 안 하는 키워드를 내가 굳이 광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키워드 광고는 매출을 일으킬 만한 키워드를 효과적인 광고비에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배너 광고는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지만 어때? 광고 소재 때문에 너 클릭하고 싶지 않니?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는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지만 어때? 클릭하고 싶지 않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광고 소재로 인해서 수많은 지저분한 광고의 경쟁을 뚫고 내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요. 검색 광고와 달리 이거는 사용자들이 수동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뜨는 겁니다. 사용자가 원치 않아도 그냥 광고가 뜨는 거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내가 노출량을 늘리고 싶을 때 최대한 노출량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용자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SNS 광고는 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관심사지 않아? 어때? 클릭하고 싶지 않니?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배너 광고와 마찬가지로 시적절하게 노출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배너 광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광고 플랫폼이 깊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광고를 노출시켜서 광고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배너 광고처럼 노출량을 확보하기 쉽고 검색 광고의 키워드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SNS 플랫폼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관심 있는 광고를 매칭시켜 주는 것. 이것이 SNS 광고의 핵심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의 조합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신규 방문자의 경우는 화면같이 검색 광고, 배너 광고, SNS 이렇게 막 뿌립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검색 광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배너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고 SNS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고 요 비중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 광고를 모두 집행을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혹은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성과 좋은 매체에 좀 더 예산을 넣고 성과가 떨어지면 예산을 줄이고 요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방문자의 경우는 검색은 사용자들이 검색했을 때 뜨는 거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광고인 배너 광고, SNS 광고를 통해서 리타게팅,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 왔다 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노출시켜주는 광고를 집행한다. 그래서 신규 방문자는 검색 광고, 배너 광고, SNS 광고 모두 포함이 되고요. 기존 방문자는 배너 광고와 SNS 광고인데 누구한테 노출시킬 거냐? 리타게팅, 내 홈페이지에 왔다 간 사람들한테만 노출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신규 방문자와 기존 방문자 요 두 개의 광고 조합으로 계속해서 광고 시스템이 굴러가게 됩니다. 노출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노출이 되었으면 좋은 광고는 검색 광고가 대부분이고요. 배너 광고, SNS 광고는 노출이 되긴 하지만 주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벤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벤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배너 광고와 SNS가 주류가 되고 검색 광고는 좀 보조수단의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세우실 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평상시 상황이다 이러면은 검색 광고 중심으로 광고를 해주시고 배너 광고, SNS 광고는 검색 광고를 보조하는 역할 이런 정도이고 80% 세일, 1+1, 사은품 증정 이런 이벤트를 집행을 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배너 광고, SNS가 핵심이 되고 검색 광고는 이를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로만 구성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고 최적화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아직까지 검색 광고는 특히 네이버 중심으로 하는 검색 광고는 사람이 키워드와 광고 문구, 입찰가를 조정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 광고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람이 키워드 뽑고 광고 문구하고 입찰 순위 정하고 요게 전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배너 광고와 SNS 광고는 인공지능 AI가 타겟 관련 정보와 광고 소재 그리고 광고 집행 기간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와 달리 이 배너 광고와 SNS 광고는 누구한테 어떻게 노출시키고 얼마나 노출시키고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광고 소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가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서
광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 배너 광고 SNS 관련돼서 그냥 인공지능이 아예 광고를 집행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에이전시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광고 상품이 있고 레버라고 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이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이 다 광고를 최적화시키는 이런 상품이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성과가 있냐 없냐를 말하기 전에 최근의 광고 트렌드가 인공지능이 최적화를 시키고 사람이 점점 빠지는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광고 성과는 제가 집행했을 때는 나쁘지 않더라, 이런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너 광고와 SNS는 애플, 구글의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정확도, 성과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광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우선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매체 간의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 광고가 성과가 좋은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성과가 좋은지, 틱톡이 성과가 좋은지,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성적표에서 각각 광고들의 성적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성적이 좋은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성적이 구린 곳에 돈을 적게 쓰고 당연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전환 설정 및 UTM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검색 광고의 경우 사람을 통한 수동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것이고 문구는 어떤 거 쓰고 몇 위에 순위를 올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이버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색 광고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가 세팅할 필요가 있고요. 세팅 이후의 관리도 역시 사람이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배너 광고나 SNS 광고의 경우는 인공지능이 최적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기간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페이스북 전환 캠페인의 경우는 광고 세트가 머신러닝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50회의 최적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맞게끔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요. 구글 스마트 자동 입찰 캠페인의 경우는 전환수가 최소 30회 이상 나오는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광고의 최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배너 광고, SNS 광고는 매력적인 광고 소재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을 시간 동안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검색 광고의 경우는 사람이 키워드 선정과 소재 그리고 입찰 순위까지 세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UTM을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광고의 조합으로 다양한 채널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검색 광고만 한다, 아니면 나는 페이스북만 한다, 이러신 분들은 성과를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 배너 광고, SNS 광고 이렇게 조합을 돌리고 새로운 광고 상품이 나오면 테스트해보고 성과 좋으면 하고 없으면 버리고, 새로운 광고가 또 나오면 테스트하고 없으면 버리고, 이것이 무한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잘 조합하시는 분들이 좋은 광고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난 이것만 해서 성과를 올리겠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리고 배너 광고와 SNS 광고의 핵심은 소재거든요. 이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는 타 업체의 SNS 채널을 관찰하는 거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광고, 그리고 이곳에 업체 이름을 검색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검색해보면 마켓컬리는 요런 광고를 돌리고 있구나. 보시면 요즘 100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네요. 첫 구매 100원 꼬시려는 거죠. 쿠켓이라고 하는 업체는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업체는 이런 광고를 하고 있구나. 닥터 자르트는 현재 요 3개의 광고를 하고 있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이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한해서 남 업체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왓애드라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네이버의 배너 광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생활용품인데, 그리고 기간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로 해볼게요. 광고 검색을 해보면 요 광고를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기간을 좀 늘려보죠. 7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생활용품을 보면 여기에 보면 다양한 광고들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대는 언제 광고를 했는지, 브랜드명은 어떤 건지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의 업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광고 소재를 창작해서 만드는 거 물론 좋지만, 이미 남들이 잘 쓰고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꿔서 광고를 집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하나의 소재를 잘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소재를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와 왓애드를 통해서 남들은 뭐 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로드맵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